조선인이 무슨 정치를 해? 여자 주제에 그것도 한국계가? 이 말들을 듣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등 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발걸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930년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한 소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없던 그 아이는 어떻게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제1교포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왜 평생 입을 닫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걸고 정치를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영상은 침묵이 지켜주지 못한 시대에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센증은 왜 우리 학교에 와 있는 거야? 한 여자아이가 들은 그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서진. 1930년대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1조선인 2세였습니다. 그 시절 서진은 자신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고 거리에서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진에게 일본식 이름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학교에서는 미즈키 요코로 살아갔습니다. 서진은 어려서부터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 말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교실에서 발표를 할 때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한국어 억양이 들킬까봐 혹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한국어조차 집 안에서만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를 말할 때도 항상 문이 닫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어린 시절은 조용함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침묵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고,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그러한 침묵을 가르쳤습니다. 절대 튀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그것이 그녀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일본인 교사가 수업 중 그녀를 향해 조선은 전쟁에서 언제 이겨봤냐고 말했습니다.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교실을 나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고 누구도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조용해야 해요? 어머니는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단다. 하지만 서진은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서류 제출 시마다 출신지를 들춰내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고 병원에서는 그녀의 발음을 두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일본 사회 곳곳에서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날마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고 자신과 같은 정체성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교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교사로 살아가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한국계가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고 라며 항의했고 교직 내에서도 그녀의 실력이나 태도보다 출신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은근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되도록 앞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교사로서 노력해도 한국계라는 정체성은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헌신했지만 일본 사회는 그녀를 외부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녀가 가르치던 한 학생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1교포 3세였던 그 아이는 내성적이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날 다른 학부모가 그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왜 일본 학교에 다녀? 그 말은 그대로 아이의 귀에 들어갔고 이후 그 아이는 등교를 멈췄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던 문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린 끝에 아이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것이 아이 하나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력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묵은 평화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야.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렇게 서진은 처음으로 교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면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단에서 내려와 세상을 향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조용히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1980년 봄, 민서진은 교단을 떠났습니다. 조용했던 교실을 등지고 이제는 조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40을 조금 넘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사회적 비호감 대상이 되어가던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이겠다고 나선 그녀를 향해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사하면서 아이들이랑 평생 조용히 살지 왜? 정치 같은 건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말. 한두 개가 감히?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았던 자신이 이제는 그 아이들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교육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준비하며 민서진이 처음 부딪힌 것은 정치적 장벽이 아니라 행정의 장벽이었습니다. 출신 지역과 국적 문제로 인해 후보, 자격 자체에 이의를 제기당했고 각종 서류 심사에서 불합리한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서류는 검토 중이라는 명목 하에 며칠씩 묶였고 지역신문은 그녀의 출마를 소개하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계 여성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로서 지키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자녀가 더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선거 운동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는 냉소가 흘렀고 마을 게시판에는 익명의 낙서가 붙었습니다. 한국계는 물러나라. 조용히 살지 그랬냐. 심지어 그녀의 자택 앞에도 악의적인 전단지가 놓였습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고 그녀는 이 싸움이 너무도 외롭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시장 근처 작은 공원에서 한 노인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조선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와줘서 고맙소. 그 한마디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이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차별 없이 키우고 싶다는 젊은 어머니, 일본 사회에서 침묵하며 살아온 또 다른 제1교포 2세의 청년, 그리고 차별이 무엇인지 아는 일본인 활동가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그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서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그녀의 상처와 같았고 그들의 침묵은 그녀가 겪었던 침묵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의 말미, 그녀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몇몇 아이들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는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조심스럽고 작았지만 분명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박수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소리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언론에 크게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위하는 후보, 차별을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정치에 무관심하던 이들, 외면하던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거대 정당의 후원도 받지 못한 그녀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 자신이 말해야 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서진은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고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선거 당일 민서진은 조용히 개표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방송사의 냉담한 반응, 그 모든 것이 현실의 차가움을 다시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그녀를 주요 후보로 다루지 않았고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조차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그녀의 이름은 당선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득표율은 낮았지만 그녀가 출마한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조용한 변화의 메시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제1조선인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한 그 순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당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처음 출석한 날, 그녀는 기자들의 시선에 둘러싸였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연이어 던져졌습니다. 당신 같은 한국계가 일본 정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일본인가요? 조선인가요? 그녀는 그 모든 질문에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답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 두 사실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동료 의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의원들, 회의 중 발언을 무시하거나 말을 끊는 태도, 그리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제안을 외면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는커녕 점심 식사조차 혼자 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의원의 말에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런 자리엔 일본인들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국회는 일본 사회 전체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기사 한 줄로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보좌관과 기자들은 그날의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무례함 앞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그녀의 태도는 곧 입소문으로 번졌고 조용히 응원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서진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가 일본 사회는 아직 다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이 극우 세력에 의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계 의원이 일본을 모욕했다는 헤드라인이 주요 매체를 도배했고 그녀의 자택 앞에는 시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말이 왜곡되어 혐오의 도구가 된 현실, 지켜야 할 아이들과 지지자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뜻밖의 사람들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중학교 시절 그녀에게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이름을 숨기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국회의사당에서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에요. 오늘은 혼자 드시지 말아요. 민서진은 도시락을 펼쳐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함께 숨을 쉬는 이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단호하게 발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같은 모습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국인이든 여성 정치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 발언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방송사들이 처음으로 그녀의 발언을 정면으로 조명했고 그녀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을 넘은 사람, 조용한 용기, 일본 사회의 균열을 만든 정치인. 그녀의 이름은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어느덧 1년. 민서진의 일상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아침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낮에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며 밤이면 정책 보고서와 씨름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수줍게 웃던 아이들, 교복 끝단을 꼭 쥐고 있던 손. 그리고 그 사진 속가운데에서 미소를 지은 자신의 얼굴.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 길을 선택해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인권 관련 공청회에서 한 학생이 그녀에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 정치를 하세요? 그 질문에 민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배웠어요. 말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침묵하는 동안 누군가는 다치고 있었단 걸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나 하나의 평온을 위해 침묵하는 건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중 몇몇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단지 정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 그 속에서 우러난 진심이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개의 작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1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 지원 확대, 지역, 내 혐오 발언 단속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언론은 그것을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그녀를 초청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다양성을 말하다라는 다큐멘터리의 중심 인물로요. 인터뷰에서 민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 몫이라면 저는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는 예상 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민서진 의원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고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치인입니다. 조용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익명의 메시지들을 읽으며 지난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거 임기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보좌관들, 지역 주민들, 이전에 침묵하던 이웃들까지 모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살아왔다고 해서 제 아이들까지 조용히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날 연단 아래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서진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오래된 상처 하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시절,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던 순간들, 외로움에 몸을 떨던 밤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조용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서진은 오늘도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또 이 길을 걷겠습니다. 말 없는 아이들이 웃으며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면 안전하다. 하지만 민서진은 달랐습니다. 조용함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침묵은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살아왔다고 해서 내 아이도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결심은 혼자였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이들이 그 곁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은 결국 한 사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곁의 조용한 목소리에도 가만히 귀 기울여 주세요. 다음에도 더 뜨겁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